안녕하십니까. 검도하는 수리사 아이페어 색소폰 신원입니다. 오늘은 마크 6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마크 6 전체 수리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수리할까 하다가 마크 6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한번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뉴스에 보면은 프롬프트가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방송이니까 그게 안 돼서 워드로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지금 카메라 뒤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이 약간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크 6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악기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1954년에서 1974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마크 6가 생산되게 됩니다. 악기 대수로만 해도 한 18만 대 정도가 생산됐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물량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번호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54년도에 5만 9천 번대에 걸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4년도 끝날 때는 22만 번대에 마크 6가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3만 번대에서도 마크 6가 만들어진 걸 보면 마크 7과 마크 6가 약간은 겹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마크 6는 명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크 6는 명기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연주자들,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요. 마크 6는 분명 명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는 이걸 꼭 명기다 아니다를 구분을 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악기는 연주자의 역량 그리고 피스와 리드의 조합에 따라서 소리가 좌우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중국제 악기를 불어도 6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6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연주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6가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술자들에 의한 수작업이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어떤 작업에 있어서는 더 좋은 악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기술자의 작업에 의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작업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나오는 악기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10대를 놓고 테스트를 해본다면 그 중에서 좋은 악기를 한 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뽑기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크 6는 탄피로 만들어졌다. 혹시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종료됐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많은 탄피들, 그 탄피들을 녹여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크 6는 1954년도에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대략 10년간의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945년도에 셀마사에서 만든 악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밸런시드 액션이라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탄피가 사용되었다면 밸런시드 액션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제롬 셀마라고 하는 셀마사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탄피로 만들어졌다면 2차 대전 후에 그 탄피가 밸런시드 액션이라는 모델에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6가 탄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재료가 10년 동안 보관이 되어서
일부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크 6는 리라카의 경우 값어치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크 6의 가격은 200만원, 비싸야 300만원. 네,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 시장은 빈티지 악기, 즉 부셔, 시지콘, 마틴과 같은 빈티지 악기들을 선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티지 악기를 더욱 빈티지 악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라카를 벗겨내는, 그래서 벗겨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빈티지처럼 벗겨낸 악기들이 더 비싸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악기가 일본과 한국 사람들의 마크 6 사랑으로 지금은 1000만원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빈티지스러움도 이제는 깨끗함을 찾는 그런 악기로 점점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라카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었는데요. 구글링을 또 열심히 해봤죠. 어떤 악기가 좋을까? 리라카가 과연 나쁜 걸까? 하는 구글링을 좀 해보았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유명한 연주자 스탄 게츠라고 하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연주자의 경우 마크 6를 골드 플레이트로 도금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그러니까는 뭐 색소폰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팩토리에서 잘 리빌딩된, 그러니까는 리라카를 잘한 악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라카의 경우 정말 셀마사 본사에서 직접 리라카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악기 공장들에서 다 벗겨내고 제대로 된 공정을 거쳐서 다시 작업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색소폰이라는 것은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정말 그것들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발휘하겠죠. 그 다음에 마크 6에는 아메리칸 6와 프랑스 6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수리를 할 악기는요, 아메리칸 6입니다. 아메리칸 6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기 색상이 좀 다크 골드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어둡고요. 그 다음에 조각, 인그레이빙이 이 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인그레이빙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대가 시리얼 넘버가, 이건 8만 번대 악기인데요. 시리얼 넘버와 4개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를 시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아메리칸 6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프랑스 6의 경우 요즘 나오는 악기처럼 그냥 골드 라카 색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조각도 벨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각이, 인그레이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6와 프랑스 6를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메리칸 6의 이야기는 셀마사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크 6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직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일상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하고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도하는 수의사 아이페어 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